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 및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결혼은 갔다가 3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6개월 정도 만난 4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돌싱인 것도 알고 전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난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혼한 지도 3년이 지나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친구들 자식을 보니 더 늦기 전에 아이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관계가 되었고 돌싱인 것도 알고 나왔다고 하지만 왜 이혼을 하였는지 자식은 있는지 등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제 소개는 요 정도 마무리 짓고 제가 있었던 황당한 사연을 공유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전처가 내연남과 도망갈 생각으로 저 몰래 집도 팔고 결혼 예물 및 저희 부모님이 주신 귀금속도 팔았습니다. 그 밖에도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저 몰래 팔거나 내연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면서 거의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서너 달은 회사 근처 모텔에서 달방으로 지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출로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머리가 멍해 있던 시절이라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세도 가격 저렴하고 회사도 가까워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간 모텔 달방이었지만 방음도 잘 안되고 매일 모텔촌에서 나와서 걸어오는 저를 보며 회사 내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중에 있던 돈에 맞춰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였고 최근까지도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주식으로 제법 많은 수익을 내면서 80평이 넘는 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집을 살 생각은 없었지만 영화방, 개인방, 일하는 서재방 등 나름 구역을 나눠서 꾸미려고 하다 보니 집이 제법 커졌습니다. 한동안 집을 꾸미고 관리하는 재미에 청소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귀찮고 힘들어졌습니다. 한번 청소를 하려면 2~3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전부 다 청소기 돌리고 스팀 청소기도 돌리고 먼지 쌓인데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우미 업체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상주하시면서 청소 및 빨래,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오셨던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셨고 새로운 분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첫날인 만큼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눌 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로운 도우미가 전처였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숨기고 나갔으며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며 큰 소리를 치고 나갔는데 저희 집 새 도우미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지쳐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본 것인지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서로 얼굴 보며 지내기 불편하니 다른 분으로 바꿔달라고 업체에 연락할 테니 차비를 주면서 그냥 돌아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여러 집에서 퇴짜를 여러 번 맞았다면서 요번에도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 당할 것 같으니 한 번만 사정을 봐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알고 스타일도 잘 아니까 잘 할 수 있다면서 집에 없는 듯이 불편하지 않게 할 테니
제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일단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차 한 잔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기도 몇 번 당하고 장사도 한 번 실패하고 그러면서 빚도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보고는 잘 지내는 것 같다며 축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개인 취미방 하나 가지고 싶어 하더니 꿈을 이루었다면서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서 같이 지내며 집안일을 해주는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들어와서 지내는 것이다 보니 도우미분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우미분은 괜찮냐며 묻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처에게 눈꽃만큼의 미련도 없고 마음도 없기에 여자친구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당장 내보내라며 다른 분들은 다 돼도 전처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저희 집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단숨에 달려왔고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왔지만 초췌한 모습과 힘없는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나가라는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인 자기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의심사는 언행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처는 알았다면서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고 안 치우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던 사람이 저와 제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조용히 와서 치우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기분도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도 전처를 의식하는 듯 제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더 많아졌고 자고 가는 날이면 꼭 관계를 가지려 하였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실 화장실로 나가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거라며 신경을 안 쓰려고 나름 노력을 하였지만 계속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슬리는 것은 여자친구와 전처 사이에 묘하게 흐르는 신경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친구가 전처를 너무 신경 쓰는 것입니다. 전처가 저랑 다시 잘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조심하라고 저에게도 자주 당부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라면서 여자 눈에는 다 보인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저런 잔소리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저렇게 싫어하니 전처를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전처 말대로 저를 잘 알다 보니까 음식이며 각종 정리까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특히 음식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얼마 만에 집 밥을 먹는 건지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다 보니 최근 들어서 살도 조금 쪘습니다. 제가 라면, 계란 프라이 정도 밖에 못해서 이혼 후에는 맨날 통조림 반찬 아니면 배달 음식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생긴 후에 다시 집 밥을 먹을 수 있나 기대를 하였지만 저도 더 음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달 음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를 내보내면 다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새로운 도우미분이 오시게 되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전부 설명드리고 가르쳐드려야 하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